XSFM입니다. I, D, W, K. 우리는 아직 법리 다툼이 끝나지 않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한 가지뿐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2015년 2월 둘째 주 금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이런 상황으로 머쓱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녹음을 끝내고 불과 몇 분 차이로 하당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또 하나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참 미디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공허한 헛소리 같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말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사법부가 인정했음에도 선거의 결과에는 아무 영향도 없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어느 바람 부는 강둑에 앉아서 떠들고 있는 저희는 책임 프로듀서 UMC, 수석 비방인 이용 상임수석, 그리고 해물 심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의 거동 취재에서 느린 듯 빠르게 전달을 해드린 대로 어제는 이제 그 스토리보드 정도 알려드린 거죠, 이 상황에.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왜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드렸습니다. 접근하지 않고 싶지만 얘기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노포비아에 대해서 다루어달라고 부탁을 하신 분도 저희에게 건의를 해주신 청취자분도 계셨는데 저희들은 사회현상을 말하기 이전에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자만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만 없으면 제도는 천천히 고쳐도 됩니다. 지금 당장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제도의 문제를 시급하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저희들의 최초 접근의 의도는 언제나 그겁니다. 피해자가 없어야 됩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오늘 나와주실 게스트분의 말씀에 의하면 어제는 피해자 윤소라 성우님이 나오셨고 네. 오늘은 가해자 피고소인 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예, 광고 듣고 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스테프놀프 제뉴인 레더,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 이 비즈니스 엘리트 필로비즈,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오늘부터 내가 타짜 맞고 신의 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되게 위험 있는 이태리어 같았어요. XSFM입니다. 그래도 건강식품인데 함량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로 한 박스에 15,151알에 아로니아 과실이 들어있는 게 맞는지 인증선 들어있어? 원산지 대서관에서 추천서도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의 제작과 운영의 정답은 언제나 필로비즈. pillowiz.co.kr. 최후의 승자는 단 하나. 타짜 맞고 신의 손. 거동 취재 물뚝 리포트. 어제 이 시간 거동 취재에서는 인도에서 태어난 인도인인, 외모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도인인 가명 버터칩 씨께서 관광온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에서 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원래는 알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소송이 들어갔으므로 알아야 하는 한국인 분들과의 연문도 있었다.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네. 그리고 버터칩 씨는 인도에서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다. 또한 저희들이 주목한 사건인 국내에서 한국인 분과 결혼을 하셨고 버터칩 씨가 그리고 아이를 낳았고 현재는 법을 악용하는지 아닌지는 이제 법원이 판단해 줄 문제입니다만은 결혼을 하신 분은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시고 집안의 가족분을 잃으시기도 하셨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버터칩 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이 매우 많았다. 네. 라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 과정에서 3자이셨던 인도와 관련된 여행정보 카페 운영자께서 정의감에 불타서 나서셨다가 네. 수인이 되게 생긴 이야기. 오늘 참고인을 모셔다 놓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지랖이 왜 나쁜가 이런 교훈을 주는 건 아니겠죠?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네. 그런 교훈을 진하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의도였다면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물뚝심송 상인고문께서 예. 취재를 수고를 해주셨고 저희는 오늘 수인 가능성 있는 자, 예, 가해자. 파서블 범인, 잠재적인 가해자. 네, 수인 환타. 펀잡 환타. 아니죠. 수원지법 환타님을 이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가해자는 원래 음성 변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요? 이름까지 나왔는데 음성 변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왜 가명 처리 안 해줘? 나는 뭐 이미 가명이잖아요. 그게. 아니, 세상에 환타가 한 명인가? 아니야. 그 버터칩도 예. 버터칩 또 다른 가명이 있는데 이게 본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예. 네. 가명 수원지법 환타님이 예. 매우 변조된 목소리로 앉아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듣기에는 오키나와 환타님이나 홍콩 환타님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름 변조를 거친 음성이다. 강바람을 씌워놓은 기분 탓이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오늘 낙곰 스틸을 안 입고 오셨습니다. 변장을 하셨죠. 근데 비록 이제 가해자긴 하지만 공중파에도 요새 나가는 관계로 낙곰수티를 요새 안 듣고 있죠.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신원을 막 밝히세요? 아 그렇구나. 뭐 처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문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을 알기 위한. 아니 이원구도 아닌데 내가. 아니 저희는 뭐 이렇게 피해자분이거나 아차. 이런 분 같으면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보호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여기서 말 잘못하면 태형, 궁형, 잠재적인 가해자고 지금 궁형은 좀 심했지. 네. 궁형호 다트로 성형. 아 죄송합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상태잖아요. 네. 예.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림 실제가 아니다. 반성하고 계십니까? 환타님의 죄를 환타님이 알렸다? 진짜로 그 마지막에 그 판사님이 그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마저 물으면은 그 대답은 진짜 고민 중이긴 해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 될까봐. 그렇죠. 일반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검사가 기소한 형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약식 기소로 돼 있었고요. 징역 3년? 약식 기소로 돼 있었고 약식 기소 벌금 500만 원. 아, 벌금 500만 원. 아니, 억울한 게 아니, 박희태도 300만 원인데. 근데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 박희태. 네, 그 박희태마저 300만 원을 때려놓고서. 박희태. 손녀분으로부터 떨어뜨려놔야 할 그 박희태 씨. 그 분이 300만 원을 받은 이유가 그 초범이잖아요. 나도 초범이거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생중력이 그 박희태 피고는 수염이 없었던 거죠. 아니 저도 면도하고 갔다니까 재판정에. 진짜요? 네. 법정에 면도하고 갔다고? 그랬더니 원래 변호사님께서 면도를 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면도한 저를 보더니 그냥 다음부터 그냥 나오시라고. 차라리 수염 기르고 나오시라고. 되게 나쁜 사람 같대요. 처음에는 이 양형을 하는데 이게 참작이 될까봐 시도를 했다가. 형량을 여쭤본 거는 뭐 그냥 단순히 여쭤본 거고요. 네. 벌금 500만 원 받으셨다. 네,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받으신 거죠. 구형 받으신 약식 기소고. 그렇죠. 약식 기소고. 뭐 재판해봐야 정식 재판 신청을 한 거죠. 그렇죠. 정식 재판은 지금 바뀐 상태죠. 예. 2번 나갔어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것은 아까 UMC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개입을 하신 겁니까? 여기에. 일단 이건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행판에서는 사건 사고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집 나가면 사건 사고죠. 뭐. 네, 사건 사고가 뭐 단순한 사기나 돈 얼마 정도로 잃는 거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성폭행인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이번 이거는 케이스에서 보듯이.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뭐 좀 우리가 제3세계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중남미 혹은 뭐 터키 정도까지나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퍼졌을 때 이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조직은 아무도 없어요. 대사관에서 이걸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 대사관이 해야 할 일이죠. 근데 대사관이 할 수 있는 게 그 나라 법률이기 때문에 대사관이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냐면은
이 재판을 이 고소가 들어온 거를 좀 성의껏 봐달라는 도큐멘트 한 장을 경찰서에 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무의미하군요. 아니 네. 그 이상의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 도큐멘트도 힘을 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이용은 없어요. 따진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나라의 법률이잖아요, 그거는. 그 문서를 영원히 엄청나게 보내서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협박이 아닌 이상. 네. 그리고 뭐 대사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피해자가 극한의 경우에는 강간 혹은 신체 상해를 입을지라도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를 알선해주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 말고라도 외국에 나가서 우리 교민이나 교포 여행객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곤란한 지경에 빠지면은 법적인 조치 말고라도 긴급 구호 조치라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병원이라도 보내준다거나 다쳤을 땐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거 정도는 대사관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러려면 이제 대사관이 있는 델리나 영사관이 있는 뭄바이로 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서쪽의 사막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낙타에서 사람이 떨어져가지고서 등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척추가 부러졌어요. 사고. 그러니까 이제 반신마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대사관에 연락하면은 대사관 인력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델리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사막까지 못 간다. 어찌 됐건 다친 사람이 알아서 치료하고 가야 된다. 척추가 다칠 정도인데. 척추가 부러진 사람이 델리까지 혼자 가가지고 그러니까 대사관 거기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다 여행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자끼리 안에 구호 시스템이 좀 돌아가고 있는 거죠. 특히 험한 나라는. 연락망 같은 것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2011년에 라다크란 지역에서 인도인가요? 예, 인도 최북단 라다크에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약 160명 정도의 한국인이 고립이 됐거든요. 근데 이 날 같은 경우도 라닥이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날 한 100mm 왔는데 이제 하수 시설이 없으니까 다 이게 물이 고여버리는 거죠. 여행객이었습니까? 아니면 밀집해서 주거에 있는 재외국민이었습니까? 여행자들이요. 여행자들이 160명이나 있었다. 네, 그 성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수기 때 여행자 숙소 주변이 물이 잠긴 거겠죠. 이때 같은 경우도 실종이 됐다고 이제 고립됐다는 글이 올라와요. 커뮤니티로. 그래서 그러면 대사관으로 연락하셔야죠 그랬더니 대사관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휴일이었나? 그러니까 이제 특이한 대처법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연락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 버스를 보내면 되냐라고 말을 했대요. 홍수 나서 고립돼 있는데 버스를 보내면 되냐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쪽 피해자들의 얘기예요. 수륙 양용차를 보내겠다는 그 라닥이라는 지역이 해발 3,300m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못 올라가는 지역이겠네요. 차는 올라가는데 1년에 4개월 정도 올라가고 홍수로 고립됐으면 길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길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거기는 비행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에어버스를 만든다던가? 최소한 헬기. 뭐지? 그래가지고 이 일이 또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했냐면은 이제 트위터에다 우선 알렸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160명이면 장난 아닌 거죠. 처음엔 160명인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판타님 본인이 하셨다는 거니까. 외국인이 한 3,000명 정도 고립된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때 한국인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시즌이에요. 추산을 어떻게 했냐면은 각 여행사 홈페이지를 다 뒤졌어요. 그럼 그 시기에 그 지역에 가는 팀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팀이 최소 25명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역산을 해서 140명 정도 이상이 있다고 이제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트윗에 올리고 난리를 쳤더니 그때 마침 이제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가 독설닷컴에 올려줬고 이걸 가지고서 YTN이랑 여기저기 받아 썼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영사가 비행기 타고 갔죠. 그러니까 버스 보낼까요라고 하던 양반들께서 갑자기 돌변했다. 미디어들이 보도하고 그러려면은 결국 이제 인터넷으로 난리를 치거나 여행자 커뮤니티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필리핀 납치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국가가 움직이려면은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한 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특별기가 움직였고 그렇게 빙빙빙 돌아서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나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명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통신이 다 두절된 상태에서 위성전화 시스템이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한국 식당으로 다행히 모여 있더라고요. 한국 식당에서 한국 사람들이 고립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일단 명단을 줘라. 명단을 줘야 언론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명단 확보를 이제 160명 정도를 받고서 이 명단을 뿌렸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진짜 그때부터. 이용이 필리핀 납치살 사건 당시에 했던 얘기가 있었죠. 시끄러워지지 않으면 영사관 규모에서는 혹은 외교부 규모에서도 절대 움직이지 않을 구조.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면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임기가 끝나야 되니까. 그렇죠. 네, 책임자들은 러시안 룰렛 같이 느낀다. 군대랑 똑같죠, 군대랑. 근데 그렇다고 다음 임기에 있는 사람이 그걸 파헤치는 것도
내 임기가 끝나고 외교부 본국에 돌아가서 외교부에서 만날 선임자를 생각하면 또 들출 수가 없죠.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여론이 움직여야 비행기를 띄우는 시스템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의 성폭행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 성폭행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도가 재판 자체가 원체 느리다 보니까 사실 피해자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걸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판을 하려면 인도에 오래 머물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사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력을 해준다기보다는 이런 일을 보고하면은 돌아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피해자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필리핀 납치 그런 피해자들이 경찰서에서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뭐죠? 그러게 왜 그런 데를 놀러 가냐는. 그러니까. 그때도 화내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되게 피로감이 중첩되는 게, 그게 씨발 국가가 할 말이야? 뉴스를 보고 있는 무책임해도 되는 뉴스 소비자가 하는 말이면 탓을 못하지. 국가가 할 말은 아니잖아. 그러게 거길 가냐고. 그럼 거기에 영사관을 왜 뒀어? 그 라다크 홍수 사태 때만 하더라도 이 지역이 이제 잠무 카슈미르주라고 이제 그 카슈미르 분쟁이 있는 그 지역에 속해요. 예, 근데 이제 예. 거기가 한 3개의 구역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카슈미르 지역이 있고 라다크가 있는 지역은 불교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때 연합통신에서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서 당시 인도의 영사였나랑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영사 반응이 딱 그랬던 거예요. 이거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여행 단계 2단계로 했던 데인데 이런 데 왜 가냐는 식으로 딱 가는 거죠. 자기는 분쟁 지역으로 이미 알리고 위험 조치를 했다. 네. 사실은 분쟁 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때도 반박을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 외무성도 우리나라처럼 여행안전 홈페이지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는 잠무 카슈미르주를 카슈미르 지역과 라다크 지역으로 분리해서 안전을 일본은 때리는데 그걸 나눠가지고 실제로. 네. 우리는 그냥 행정편의상 행정구역 단위로 해가지고서 여기 전체 다 가지 마라고 했던 거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외통부 아저씨들은 피해가는 거고. 그거 이제 책임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는 그냥 문장에 주어만 바꾸고 듣는 사람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못 가게 지정해놨으면 못 가게 했었어야 되는 책임을 끝까지 지지하는 놈들이 혼나야지. 아,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얘기인데 그게 그런 사건들이 좀 자주 생기나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 문제를 대부분 커뮤니티들이 몸빵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냥 뭐 현재 나가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 버린다 이거죠. 근데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네. 무슨 한국인이 가서 걔를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 나라에서 우리가 뭐 맞겠죠, 더. 족수가 적으니까. 숫자가 부족한데.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사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거는 업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식당, 한국인이 가는 숙소 등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한국인을 상대하는 업소 단위로 네. 문제를 처리한다. 그럼 이 관계를 얘가 성폭행을 못하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한국인이 안 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국내에 업소에게 불이익을 준다. 네. 법이랑 같군요. 가해자 판명 난 사람을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법적 보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인도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들이 대부분 사실 성폭행이 발생하려면은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간간이요. 네.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 나한테 잘해줬는데.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 네. 특히 우리나라 여행자들도 네. 근데 이게 옹호한다 이거죠. 악의는 아니고 정말 이런 사건을 단순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성폭행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나한텐 잘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닐 거야라는 논리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여행자들 중에. 생각이 짧은 거죠, 그건. 결국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낙동강 전투 때 미군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줬는데 미군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다. 정도의 생각.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이드북 저자로서 네. 그리고 이제 오래된 제가 내년이 인도 여행이 20년째거든요. 여행자로서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이 올라오면은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또 이런 문제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인도인이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한국인들이 갑질해가지고서 얘네들 연맥이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우선 기초조사를 해요.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저도 그쪽에 연락해서 인터뷰하고 이건 뭐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많은 일에 개입을 했죠. 이런 일에. 그리고 저한테 이런 걸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들은 가다 못해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이미 뭐 대사관 갔고
뭐 언론에 해도 뭐 지금 인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관심 없었어요, 한국 언론들.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제 가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환타님이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서 피해자가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미 나는 피해를 본 상태고 그건 어쩔 수 없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연락을 한다. 지금까지는 뭐 한 20년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됐는데 이게 이제 고소 사건이 딱 돼버리니까 저도 벙 찌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건이 유죄가 돼서 벌금을 낸다는 게, 그러니까 벌금 내고 끝낼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재판까지 가면서 끌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런 사건이 이런 나쁜 애들이 발생했을 때 커뮤니티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모든 게 무력화되는 거죠. 요 판례가 나오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인도 쪽이 소문이 또 엄청 빠르고 나쁜 애들끼리 커뮤니티 많거든요. 그쪽도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건건이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되게 중요한 게 인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행하는 커뮤니티 전체의 문제예요. 근데 분명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럼 네가 거길 왜 가 그러면은. 그렇죠. 인도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강간 성폭행 많은 나라에 네가 간 네 잘못이지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건 그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환타님이 보시기에 이번 건을 패소를 본인이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벌금을 내시게 되면 협박입니다. 이건 벌금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어차피 국가가 도와주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심하게는 강간 정도까지의 피해를 여행객들이 혹은 교민들이 입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그나마 국가가 안 도와줘서 자체적으로라도 작용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를 조심하자, 이런 일을 조심하자라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조차 앞으로 국외의 법으로 막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판례에서 모든 게 이 부분을 막혀버린다. 염려하시다는 것이 환타님의 주장입니다. 지금도 인도 커뮤니티에 가면은 게스트하우스 숙소 주인 아들이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이 친구가 좀 영리하게 대응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전화로 항의를 했어요. 너 나한테 왜 이랬냐고. 미안하다 이렇게 녹취가 된 거예요. 녹취록이 지금 공지사항으로 올라가 있어요. 카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그 버터칩 사건을 보면서 자기도 고소했다고 지금 벙벙 뜨고 있거든요. 고소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유죄가 되면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들어올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개입 안 했는데 이 사건으로 거기는 피해자가 직접 올렸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들어올 거예요. 수원지법 환타님이 만약에 패소를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법원은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외국인 가해자들 그것도 한국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죠. 인도에서 벌어진 일이죠. 을 고소인 자리에 앉혀놓고 피해자라고 스스로 주장하시는 강간 피해자분들, 다른 여러 가지 피해자분들, 그리고 뭐 소소하게 피고소인의 자리에 앉힐 것이다. 소소하게는 지금 뭐 네팔인 도둑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네팔인 여행자가 배낭 여행자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서 한국말도 좀 잘한대요 거기도. 그러니까 한국 여행자들하고 같은 방을 쓰고 나서 물건을 털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한 5, 6년 묵은 친구인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뭐 어딜 여행하더라도 종종 듣는 얘기긴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 공개했거든요. 애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얘다. 커뮤니티에서. 그랬더니 맞다. 내 거 훔쳐간 애가 얘다라고 해가지고서.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 사람도 고소할 수 있다. 네,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처음에 얼굴 공개한 사람.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 퍼나른 사람, 같이 올린 사람 뭐 다 공개할 수, 다 지금 뭐 고소할 수 있는 버터칩 거죠. 사건 같은 경우는 댓글로 욕한 애들까지 고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듣는 저희들이야 이해가 쉽죠. 그러면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를 해서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얻어내게 되는 것이 어떤 권리인가. 여기서는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권리, 강간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자기가 그걸 해놓고 그걸 덮을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죠. 그러게 말입니다. 알려지지 않게. 그러니까 버터칩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에서 있었던 사건은 강간인데 그렇죠. 이후에 한국이나 엮였던 사건들은 대부분 화간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사기에 가까운. 예,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피해자 편도 들어주는데 나한테 500만 원 떼는 게 말이 되냐고 정정까지 해주면서. 물론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게 옳은 법리적 판단 같은데. 함부로 본인을 두둔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는 본인을 두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이 스토리가 SBS 지상파 방송의 어떤 한 프로그램의 한 코너로 나갔죠. 예, 나갔죠. 그거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게 지상파 방송에 그런 내용이 나가면은 사건에 상당한 영향이 오죠, 실제로. 모르겠어요. 아직은 별다른 반응이 없나요? 일단은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가 되던 당시에 예. 네이버 그 순간 검색이라고 그러나 실시간 검색 실시간 검색 한 2위 정도까지 올라가고 예. 네. 반응도 좋고 이제 그쪽에서 보인 보도자료만 가지고 아마 기사 썼겠죠. 인터넷 언론들 네. K 언론들이 네. 이제 한 16건 정도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네. 이 사건 이 시기가 참 운이 나쁜 게 이날 그 가출 청소년 김군이 시리아로 넘어갔다는 확정 보도가 나온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후속 보도는 안 이루어졌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애들 신상 털고 뭐 이런 건 좀 한국 네티즌들이 원체 하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일베 쪽이 움직이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외국인 문제다 보니까 일베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지금 뭐 얼굴 털리고 주소 털리고 다 털렸어요. 일베 쪽에는 버터칩이 예. 돌아 그리로 가게 돼 있죠. 네. 그러면은 그 일베에서 그 턴 친구들도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왜들 그렇게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잘 모르겠네요. 안 그러는 법이 잘 없으니까. 예,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여태까지 진행된 얘기는 그렇다 하고 이걸 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버터칩이라는 사람이 예. 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허점을 통해서 우리나라 법망을 이용해 가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 문제부터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친구가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거는 예. 혼인 비자였죠 지금까지. 처음에 오게 된 건 혼인 비자죠. 혼인 비자. 지금 혼인 빙자지. 아니 혼인 비자. 아까 알아요. 혼인을 빙자해서 혼인 비자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버터칩의 전처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버터칩이 과거에 그 인도 정부로부터 결혼 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아니 그러니까 그 피해자 여성분하고 결혼한 다음에 인도에서 강간 재판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건은 이제 2008년에 예.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건 사건의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피해 여성과 결혼하고 나서 인도에서 재판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2008년에 성폭행 사건이 나고. 예. 이제 이거는 아마 결혼으로 이제 무마해 놓은 상태에서 예. 시간을 벌었죠.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 여성과 작업을 해서 예.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한국 피해자 여성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고. 전혀 모르죠. 이제 그러고 나서 예. 한국에 살다가 예. 이 친구가 이제 고향을 가겠다고 인도를 갔는데 예. 그때 다시 그 피해 여성을 만나요. 인도인 피해 여성을. 예. 그 재판에 관련된 피해자. 예.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재판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이제 너 나랑 결혼하면서 나를 속인 거냐. 라고 했는데. 너 한국에 가서 결혼했지라는 게 그쵸, 문제가 된 그걸 거죠. 알고서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국 한국 건과 똑같은 건이 돼버렸네. 동네 좁아요, 인도도. 누가 얘기해줬구나. 좁다고요? 네. 아니, 동네 바닥은 좁죠. 땅은 크지만. 그렇게 된 근데 거구나. 재판 기록을 또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건 재판 기록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예. 이제 그 이 다시 얘를 데리고 가서 버터칩이. 버터칩.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공장에서 원래 성폭행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자기 아버지 공장 노동자예요, 피해자가. 네. 근데 다시 얘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또 성폭행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터지고 이제 그 피해자가 인도 경찰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행위 직후에 고소를 했으니까 이제 정액도 추출할 수 있었고 네. 증거가 나와서 바로 구속이 된 거죠. 그래서 혼빈간과 이제 성폭행으로 됐는데 네. 재판 기록을 보면은 이래요. 그쪽 변호사들이 꽤 유능했대요. 네. 변호사들이. 버터칩. 버터칩에. 계속 헷갈리네. 네. 이런 거죠. 2층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는데 왜 너는 울었던 흔적과 맞은 흔적이 없어? 동의하여 한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 나라는 혼인빙자 가는 거 관련된 법 조항이 없나 보죠? 있어요. 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좀 그렇다. 카스트가 낮았나 봐요. 근데 네. 그 당시 사건 당시 24살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변호인들이 물고 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24살인 걸 얘는 증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소리지? 이해도 안 되는데요? 인도에는 호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겠죠. 뭐 나라 넓고 막 사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이라면은 검찰이나 변호사의 질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겠죠. 네, 법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결국 24살인 것조차 증명할 수 없는 여자였던 거예요. 출생 기록 같은 것도 없던. 아마 그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이유로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랑 왜 네가 맞은 흔적이 없냐, 이거 화관 아니냐로 해가지고서 이제 결론은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가 되는 거고, 이제 이 한국인 부인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자기가 살던 남편이 인도에 갔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죠. 이제 시집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PC방을 했는데. 그 버터칩의 집안에서. 네, 버터칩 집안에서. 인도에도 이제 국가보안법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한참 파키스탄 테러도 많고 뭐 이러던 때였는데 PC방에서 외국인이 인터넷을 하려면은 여권 번호를 넘겨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인터넷을 쓰게 했는데 하필 얘가 테러리스트였다. 아, PC방에 온 손님이? 그래가지고 구속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무슨 일종의 정치범 같은 거로 얘기해 준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처도 어찌됐건 남편이 이제 구속이 됐었으니까 또 인도로 건너가서 옥바라지를 해요. 그리고 공판도 참석을 했대요. 2번이나. 예.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인도 것이고 말이니까. 변호사는 거짓말을 짜고 해줬겠군요. 네,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런 거 아니다. 국보법이다. 네, 그렇죠. 그런 이유다. 라고 얘기를 해서 모르던 상황이었고. 그거 아무리 좀 그래도 좀 심하네요. 그건 좀 이상한. 강간범은 내가 국보법 어긴 게 좀 낫다고 생각하네요.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멋있어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그전에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서 헤어질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옥바라지를 하고 이 친구가 이제 보석으로 나와서 이제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끝까지 봤거든요. 그러다 이제 와서 이제 다시 뭐 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뭐 좋은 말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인도에서 임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점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애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한국 그 여성분은 한국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버터칩은 돈을 벌겠다는 이유로 이제 델리에 남아가지고 자기가 하던 이제 인터넷 카페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한국인 여성들과의 사건들이 터지는 거죠. 그 시점에서 관계가 막 생기고. 결혼을 하고 아이는 이제 출산이 다가오고 있는 와중에 버터칩 씨는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한국 여성들을 혹은 어느 나라 여성들이든 유혹하고 관계를 맺고 그것이 뭐 혼빈간이 될 수도 있겠죠. 할 거 다 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뭐 그 방송 보도 보면 저도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인도인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 하루에 한 7, 8명 정도의 뭐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랬어요. 그거는. 여성을 그렇게 많이 만났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신상 털린 모모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검색어가 병강세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 저도 방송에 그 얘기 나올 때 그 전륜함을 부러워한 애들도 있고 뭐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인도에 한국에서 한 3년 살다가 인도 갔다 구속이 되고 그러면서 나와서 인도에서 한 1년 살면서 그 수많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혼인 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처분이 결혼식까지 이제 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옥바라지 하면서 8월 정도에 결혼식을 하는데 애는 이제 배는 불러온 상태에서. 그 8월이 작년 8월입니까? 12년 8월로. 12년. 그 뭐 배는 불러오고. 근데 그 결혼하기 전 달에 어떤 여자한테 메일이 오는 거죠. 나의 여자친구인데 너 도대체 누구냐? 부인한테?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 뭐 영어로 뭐 인도어로 뭐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 여자니까. 한국 여자분이? 나 버터칩 여친인데 당신이 결혼했다고? 아니 그것도 아니고 너 누구냐? 누군데? 결혼한 걸 모르는 거죠. 아침 드라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도 충격을 먹었지만 혼인 증명서와 산모 수첩까지 가져가가지고서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또 그쯤엔 그쪽에서 패닉이 왔겠군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래서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고 나서 계속 만나요. 못 끊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 친구랑 싸우면은 또 딴 언니들이 개입을 해요. 나도 여친님. 어떤 개입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와중에서도 여자친구가 좀 몇 명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한 명이 더 있어요. 존재가. 그 공식적인 가장 파워풀한 내연녀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2011년에 결혼식을 하고 12년 12월에 이제 애를 출산을 하는데 버터칩은 이제 그때쯤 이제 한국에 돌아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버터칩의 전처 주장에 의하면은 자기 카드를 방송에도 나왔던 건데 자기 카드 가져가면서 그 여자랑 쓰고 있고 그 친구는 애를 혼자 낳아요. 방송에 나온 부분에서는 애를 낳을 때 연락을 했더니 다른 여자랑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뭐 그리고 이런 얘기 나왔죠. 아기를 낳고 하루 딱 와서 방문을 하고 그래서 해가 바뀌고 나서 신정에 한번 들려서 애를 보고 나서 재판이 이제 이혼 소송하고 막 이럴 때까지 애를 보러는 한 번도 안 오죠. 그런 상황에서 이 피해자 여성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인터넷에 글을 올리죠. 인터넷에 글을 올려버렸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여러분이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의 부인이다라면서 결혼 사진을 올려요.
네. 웨딩을 입고 드레스 입고 있는 사진. 예. 얼굴 안 가리고. 마음 단단히 먹으셨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게시판은 난리가 나는 거죠. 발칵 뒤집어졌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그때부터 이제 법률 조력인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버터칩의 법률 조력인이요.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글들이. 그쪽에서 먼저 움직이는군요. 모든 진실이 다 가려지는 거죠. 관련된 모든 글을 다 지우고 다녀요. 예,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있고. 그게 포털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무죄성 글이 올라오면은 한쪽에서 요청을 하면은 무조건 블라인드 처리를 해주고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걸 지워진 쪽에서 입증을 해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아니 포털이 국가가 아닐진데 그런 걸 관리하라고 그 동호회별 규약이 다 있는 거고 동호회 장이 알아서 하고 못하면 관두고 이런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는 건데 그게 정보통신법 관련법 개정되면서 네. 대표적으로 잘못 계약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엉망이네요 정말. 그냥 그 연락만 오면 뭐 이거 명예훼손 문제 뭐 이런 거에 관련됐습니다 하고 연락만 하면 바로 블라인드 처리해버립니다. 30일까지는 블라인드 처리가 되죠. 예. 사실 이 이슈는 되게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계속 그 카페 여자애들 누워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렸어요. 누워있다? 지금도 계속 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카페트가 깔려있고, 그 이제 PC방인데, 위에 사이키 조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파티를 하는, 공간이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뭐, 누워있는 애들 맨날 바뀐다, 이런 얘기는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또 그 전에 이제 그 친구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한번 와서, 뭐 이제 이 일은 도저히 뭐 이제 좀 누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버터칩의 여자친구. 또 다른 여자친구. 많은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속으셨던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물론 그 결혼까지 혼인신고까지 하셨던 분이 상당히 큰 피해자지만. 그렇죠. 그 외에 다른 많은 피해자분들의 또 많은 피해자분들 중에 한 분 혹은 몇 분이 또 환타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수원지법에 갈 짓을 하십시오. 그렇죠. 저희를 위해서. 네.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근데 보기에 이게 어찌됐건 화관이잖아요. 성인들끼리. 그렇죠. 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어찌됐건 불륜을 국가가 개입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입장을 취하는 성향이에요. 제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성인끼리 벌어진 일인데 이걸 어쩌라고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개입을 하겠다 생각한 이유가 게시판이 망가지는 거예요. 커뮤니티 근데 게시판이. 이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랬으면은 한국인들이 알아서 이제 좀 대응을 하고 그 가게를 가지 않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인도 커뮤니티가 가졌던 20년 정도의 순기능이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심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여행자들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 기능이 망가지니까 처음에 이제 경고를 했어요. 자꾸 이러면은 나도 개입하겠다. 함부로 글 지우고 블라인드 처리하고. 그랬더니 제 글을 빼고 모든 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더라고요. 콧등도 안 드는 거예요. 엉망이구나. 그래가지고 약 올렸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저도 탐문을 해봤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탐문을 하고 이제 그 피해자 분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고 했는데 루머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루머예요? 얘가 성폭행 전력이 있다. 네, 이 남자가 버터칩이 빠하르간지라고 이제 여행자들이 많이 몰리는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이 바닥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애들 말로는 이제 본인이 그는 인도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라는 얘기를 내고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마을에 있는 소문은 그렇게 안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델리에 있는 인도인들한테. 그랬더니 맞아 이러는 거예요. 증거 있어? 그랬더니 그때 신문에 나왔는데 잘 모르겠네 이러는 거예요.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의 사건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걸 거짓말하고 다닌 거네요. 정말 되게 어이없게 원저폰 그 소금쟁이 사건보다 더 쉽게 그냥 구글에다가 그 친구의 본명과 레이프만 검색을 했더니 기사가 3개가 뜨는 거예요. 강간이라는 단어만 넣고 검색을 했더니 기사가 3개가 나왔다.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자 커뮤니티 전체가 다 몰랐던 거네요. 심지어 전처까지도. 전처도 몰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보고 나서 결혼할 결심을 한 남자의 이름 뒤에 레이프, 강간을 넣고 구글링을 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해볼 사람은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사건이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건 개인의 화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건 기록, 기사들을 좀 봤는데, 이제 구속됐다는 기사가 하나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무죄로 석방됐다는 기사가 2건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건의 시작과 끝이네요. 근데 처음 시작 기사에서 나온 게 확증된 단어로 이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병원으로부터도 입수했고 이걸로 구속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죄 기사 같은 경우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 성폭행 사건에서의 증거 입증 같은 경우는 사실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가 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도 증거 불충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입증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인도에는 경찰관에 의한 성폭행 가중 처벌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네. 또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게 벌어진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기소가 되고 그렇게 확정된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사건이 발생하긴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죄로 나왔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버터칩은 숨겼잖아요, 이 사건을. 네. 숨겼고 이거는 전처도 몰랐고 전처에게 다시 그 기사를 보여줬더니 시집에 컨펌을 했는데 거기서도 헛소문에 속지 말아라 아니다. 그러면 왜 이걸 숨길까? 두 번째, 그 수많은 여성들과 엮여 있는데 어차피 얘는 지금 자기네 기혼 상태를 숨긴 상태에서 한국 여성들과의 관계를 많이 유지했었거든요. 뭐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정황상. 네. 그리고 그 기사를 썼던 첫 번째 기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로 잠깐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취재는 해야 되니까. 네. 그쪽에서도 의아한 사건이다. 근데 뭐 인도 기자들 대부분 반응이 그래요. 인도가 그렇지 뭐. 너 알잖아. 뭐 이러면서. 우리 사회도 그런 면이 있죠.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터뜨렸죠. 기사에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본격적으로 있었고.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네요. 예. 그때도 뭐 무죄로 나왔다는 얘기도 명시했어요. 명시했는데 증거 불충분이었고. 어찌됐건 지금 한국인 피해자, 여성 피해자 전처가 분명히 피해자로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그 즈음에 이제 그 분의 아버지께서 자살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부인 되시는 분의. 예. 그래서 이제 글을 썼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사실 위주로 쓰고 그다음에 이건 불매가 맞지 않을까 싶다. 그쯤 되면 정치적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연애의 결과가 아니죠. 그 선택 가능한 예. 개인의 자유가 범죄 아니죠. 피해죠. 범죄로 예.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는.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급히 글을 올려야겠다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그때도 이 아이의 진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었어요. 게시판에서. 이 아이? 그러니까 버터칩에. 네. 그러니까 그를 옹호한 여자들도 되게 많았고. 그렇죠. 결국 그 많은 피해자 혹은 사귀신 분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예. 사귄 사람 그렇게 많으니까. 뭐 어떤 경우는 뭐 그들 중에는 좋은 인상만 남기고 헤어진 경우가 있고 많이 있겠죠. 예. 그런 경우도. 그들 중에 누군가는 강간 피해를 입고 레이프 키트까지 제출을 했으나 승소하지 못했고. 그래서 뭐 기자를 통해서 이제 사건 내용을 좀 전달을 받았죠. 기사 밖의 이야기들을. 그런데 이거는 뭐 한국이었으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당시의 정황을 네. 그쪽 그 언론 기사를 쓴 인도 기자한테 네. 정황을 들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저는 일단 한 가지 의문이 풀렸고요. 한타임하고 이제 방송을 몇 회 하면서 그 정도 성격은 예측이 가능하다. 여행 작가 일을 하시면 예. 그게 책이 안 팔릴진 몰라도 자기 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카페 운영도 하고 계시고, 예. 그 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여행자를 위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그곳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면, 이건 씨발 양심 없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고 개소리할 상황이 아니다. 알려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기죠. 지도 밖엔 뭐가 있다라고 그렇죠. 최대한 얘기하는 게 옳다라고 내가 진범이 되더라도 물론 그때까지 상상 못하셨겠지만 수인이 되더라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네, 내가 사이즈가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게 되더라도 피해자가 더 나오는 것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원인이 무엇인가 정도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예, 잠시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나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잃어버리지도 더러워지지도 않는 그녀의 스마트폰. 그 비결은? 스테픈울프 스마트폰 파우치. 충분히 고가를 지불하고도 만족하지 못한 그를 위한 지갑이 있다면? 스테픈울프 한우 가죽 지갑. Steppenwolf Genuine Leather. IT 파트너를 찾는 기업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IT 전략은 무엇인지, 웹과 모바일은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필로비즈를 만나보세요. 95년부터 다양한 플랫폼으로 여러 나라에서 웹 한 길만을 걸어온 경험과 노하우로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함께 고민합니다. 웹과 IT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필로비즈를 떠올려주세요. 당신의 고민이 저희의 일상입니다. 거기 지역 유지한테 가서 좀 토호들한테 인사. 아까부터 되게 주머니. 예, 방금 병아리 팔고 난 시처럼 이렇게 주머니에 현금이 돈도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14,000원. 지갑도 없고 이렇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주머니에 뚝 삐져 나온 전형적인 진범의 인상하고 계십니다. 수원지법 환타님을 모시고 주순 지갑에서 현금만 뺀 듯한. 나 한 번 그런 적 있어, 진짜. 범인이네, 범인! 현행범인. 네. 현행범 환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왜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걸 약간 파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흥분하면서? 네.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이 자리는 흥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이제 버터칩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지고. 네. 이것은 사실 이 사람, 버터칩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버터칩이 그걸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혼인신고를 해야 할 이유도 있었고. 한국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한국 아이를 낳아야 되고, 막, 이런 원인에 대한 배경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측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전처가. 예. 이혼, 이제 글을 올리고 나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결혼한 상태로 꽤 있었죠. 혼인신고한 상태로. 인도분이신 3년 정도 있었죠. 전처. 아니, 한국 전처? 지금 이혼했으니까. 네. 이혼 판결 났으니까. 예. 1심은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예. 이제 주소집하기가 안 돼가지고. 공시송달이 우리말입니까? 네, 우리나라 말이에요. 공시송달? 네. 검색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중국어 같은데? 그거 때문에 1심은 그냥 이제 불어 같은데? 전처가 이겼어요. 예. 이혼 확정이 됐는데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그때까지 인도에 있던 이제 버터칩이 한국으로 오죠. 날라오는 거죠. 날라와서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근데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혼 무효 소송, 양육권 소송. 한국에 계속 머물러 있는 데에 이 결혼을 이용하고 싶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되면 안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혼이 되면 결혼 비자가 없어지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야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관계에 대한 애착이라고 볼 증거는 없는 것이 만나준 적도 없고 아이 낳던 날 하루 보고 만나주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혼 무효성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 결혼 관계를 더 지속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우선인데 이 사람은 애당초 결혼 관계를 그렇게 별로 유지하지 않았잖아요. 아이를 만나겠다고 신청을 했던 것도 문서로 남기기 위해 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이를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니까. 이 공시송달이라는 게 방금 찾아보니까 그 재판에 관련된 서류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안 간 거죠. 줘야 되는데 주소지 불명이지. 그 사람이 지금 인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인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서류가 여기 있다라고 공시만 해요. 네. 그래놓고 이 사람이 받은 걸로 간주를 합니다. 연락이 안 되니까. 공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달했다고 이걸 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애를 수치인 불명 문서를 받지 않기 위해 도망 다니는 사람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게 맞죠. 예. 일단 우선 그 전 단계랑 합쳐가지고 할 만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2013년 3월에 그 JTBC에서 우리는 형사다라는 범죄 예방 토크쇼 같은 게 있나 봐요, 종편에. 여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JTBC가 인기가 거의 없었잖아요. 체질 개선되기 전까지 그렇죠. 망한 프로그램 많았죠. 예. 그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한국 여자 임신시켜라.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남자들의 한국 영주권 취득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형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은 실제로 이런 매뉴얼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쪽 사람들한테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임신시켜가지고 한국의 영주권을 얻는 방법. 첫 번째, 장애 여성, 노처녀, 어린 여성에게 접근해라.
두 번째, 한국 여성을 무조건 임신시켜라. 세 번째, 영어를 써라. 법망의 허점까지도 완벽하게 이용한 파렴치한. 네. 법망의 허점과 우리 사회의 문화까지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어를 써라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야 대접을 받을 테니까. 예. 불법은 왜 이렇게 부지런하냐? 네 번째,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결혼 생활을 2년간 유지해라. 결혼 생활을 2년간 유지하면 국적이 나온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예,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조건, 자격이 되는 거죠.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무조건 2년 끌어야 하는 거군요. 다섯 번째, 단속에 걸리면 통역을 요구해라. 이거는 우리가 그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봤던. 무조건 한국말 못한다고 하고 할 줄 알아도 버터칩 씨가 그렇게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뉴얼대로 움직인 것만큼은 분명하군요. 예, 매뉴얼대로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제 이혼 무효 소송을 하면서 네. 첫 번째 이혼 무효 소송, 네. 두 번째 양육권 취득 소송을 했어요. 네.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나한테 달라. 예.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F 비자라는 걸 받게 되는데 외국인이. 예, 외국인이. 예. F 비자는 이혼을 하게 되면은 네. 없어져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비자가 없는 거죠. 네, 비자가 없게 되는데 예. 이 경우 F 비자를 이제 연장할 수 있는 F 비자가 날아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인 경우. 소송이 안 끝났을 때. 예, 그 소송이 안 끝났으니까. 판결이 안 나면 소송도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있었을 수 있네요. 소송을 오래 끌어야 한다라는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는 경우. 그래서 양육권이 필요했던 거죠. 외국인이 양육할 때. 예, 그러면은 애를 기르면 F비자가 연장된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혼의 규책 사유가 가정폭력 등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을 때. 한국인이 뭘 잘못해서 이혼당하는 경우는 F비자를 연장해준다. 네.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인이 잘못했으면은 이게 외국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혼을 해도 결혼 비자가 유지가 돼요. 이런 법이 왜 입법됐는지는 충분히 감이 확 오죠. 유추 예. 가능하죠, 진짜. 예. 필요한 법이죠. 예, 필요하죠. 그런 경우, 뭐, 규칙 사유가 그쪽에 있다라는 그쪽이 쉽게 말해서 바람을 폈다거나, 네. 뭐, 때렸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비자를 연장시켜준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 이제 남편 쪽이 한국인이고, 이제 매매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매매혼의 경우 이걸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조항이 있는 거죠. 보호해야죠. 예. 그런데 반대 상황에 적용시켰더니. 그래가지고 이혼 소송 중에서 그 버터칩 쪽의 주장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한국인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누구랑 만나는 걸 봤다. 여성이 바람을 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그걸 감추려고 이혼을 하는 거다. 뭐로 봐도 매뉴얼엔 맞는 대응이네요. 규칙 사유를 돌리고자. 이 세 가지 조항이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케이스가 되면은 결혼 비자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혼 무효 소송. 그 다음에 양육권 소송.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저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규칙 사유를 돌리고 사실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행동의 목적은 비자를 연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 오래 머물고 예. 뭐 영주권이나 국적일 수도 있겠죠. 그게. 그 사람은 한국에 있고 싶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예. 한국 너무 좋다고. 그다음에 그 방송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그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권 얘기. 자, 근데 이제 이혼 선고가 났어요. 이혼 작년 8월에. 무효소송이 패소한 거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심이 기각되고서 이제 귀책의 사유가 버터칩에게 있음을 판결문은 명시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위자료도 지불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고, 네. 아이의 양육권도 엄마에게 있음을 명시했어요. 조건이 막 없어지기 시작했네요. 얘가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F 비자 가지고. 그 예외 상황을 다 만족을 못 지키네 이젠. 자, 이제 그때 등장하는 게 면접 교섭권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혼을 했을 경우 요새 이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애를 엄마가 키우면은 아빠가 애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애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법원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네. 그 혈육의 문제니까 그건. 네. 예. 근데 이게 외국인이 돼 버리면은 외국인을 쫓아내면은 애를 못 보잖아요. 비자를 연장하게 되는군요. 예. 자동 연장이 되고 이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연장이 됩니다. 보러 가지 않은 이유가 명백해지는 것처럼 전 느껴집니다. F1 비자를 연장시키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노리다가 다 실패했는데 방법을 찾아낸 거네요. 마지막 방법이 있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인도인 전처의 말에 의하면은 그 판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이 지금 애를 보지 않고 두 번이나 이렇게 두 번밖에 안 보고 애를 방치하고 있는데 면접교섭권을 주는 게 말이 되냐. 네. 라고 했는데 이제 그쪽 변호인은 지금이라도 아빠가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막으면 되겠냐. 반성하고 판사들도 네. 지금부터 아빠 노릇 한다고 하지 않냐. 아하.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법의 허점이라는 거죠. 약자를 위한 법이 요렇게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건 의미가 있고 정당하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조항들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송에서 나왔지만 이제 아이를 보러 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재판 와중에는 되게 열심히 왔대요. 그 판사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네, 보여줘야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어필했대요. 애가 신발이 너무 낡았다. 학대하는 것 같다, 이 엄마가. 애가 나를 보러 왔는데 자더라. 얼마나 애를 안 재고 피곤했으면 그렇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래요. 어떻게든 규칙 사회로 한번 돌려보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전처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는 이제 안 오는 거죠, 잘.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면접 기소권은 살아 있는 거고 자기 비자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SBS 방송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왔어요. 애를 보러. 이제 만인이 걔가 애를 보러 안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니다라고 하려고. 그럼 그걸 오지 말라, 들어오지 말라라고 거부하기는 어려운 모양이죠. 그거는 이제 그걸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애를 보여줄 의무는 있는데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전형적인 그런 조항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판 같은 걸 해가지고서 먼저 구속권을 박탈할 수가 있는데 이게 힘들대요. 상당히 지금 판례들도 안 좋고. 이건 뭐 혈육에 대한 권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동양 사회다 보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자기 애 보러 가는 천륜이다. 네, 그걸 어떻게 법으로 천륜을 끊냐. 이렇게 되는 거죠. 라는 식으로 되고 있고 사실 이것도 이제 보호 조항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매매혼의 경우 정말로 한국인 나쁜 아버지가 애 엄마가 강제로 이제 인륜을 그렇죠. 끊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방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보호 조항으로 생긴 거예요, 이 조항 자체도. 그러니까 이걸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당하는 피해자가 있으니까 보호 조항을 만들었더니 그걸 악용한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지. 아니 그러면 더 스토리가 궁금해지는 게 저도 그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이런 법 조항들이 있다는 것도. 그 버터칩이라는 분은 그런 걸 어디서 누구한테 듣고 한 겁니까? 자기가 공부를 했나요? 어떻게 우리보다 잘 알아, 한국. 그러니까. 우리보단 잘할 거야. 그러니까 잘 알죠.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거죠. 우리가 유독 모르는 건가?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 한국에 그렇게 안 들어오고 머무르려고 그렇게까지 개고생할 이유 없잖아. 그런 걸 연구할 적이 없잖아요, 기회가. 아까도 봤지만 이제 족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JTBC에서 다뤘던 매뉴얼도 있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있다. 추정하신다.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 준비하는 사람들 카페 같은 데 가도 족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족보 있죠. 방송에도 나오지만. 근데 그건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범죄적인 수단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팁이죠, 팁. 뭐 방송에도 나왔지만 이제 그 버터칩의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 아니냐. 들이대고 이제. 그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갖다 붙여야죠. 내셔널 시큐리티. 힌트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 잘 알잖아요, 법을 되게. 조력자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한번 이런 걸 해봤어요. 법률사무소, 외국인이 많은 지역의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합니다. 외국인인 것처럼? 외국인 하나 데려가서. 얘가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머무는데, 얘가 지금 체류기한이 다 됐다. 어떻게 좀 할 수 없겠냐?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고소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뭐가 됐든 간에. 네. 이거 되게 군대 면제 같은 거 컨설팅 해주다가 그쵸. 걸려가지고 쪽박찬, 그러니까 벌 받은 업체들 많았거든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사례에 듣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벌써 이미 수요가 있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죠. 제가 그 누구죠? 경찰청장 권은희랑 붙었던. 김용판은 아닌가. 김용판이 계속 청문회에서 했잖아요. 재판 중이어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고. 사실 이제 얘기할 수 없는 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조력자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시간이 흐른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근데 아마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정리를 하면 또 대박이 하나 있긴 할 겁니다. 물론 패소하시면. 그래도 하죠. 주머니에 있는 돈 갖고는 택도 없을. 아니요, 저희 그래도 지금 공익사건으로 분류돼서 지금 인권 변호사한테 무료 변론 받고 있고. 그 돈은 다행히 그 이정열 판사가 사무장으로 있는 법무법인이에요. 거기도 그 집은 돈이 안 되는 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진짜. 법무법인 오지랖 이런 거. 그렇죠. 뭐 이거 참 막막하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또 물어보세요. 이렇게 우울해졌어, 다들. 아니, 뭐, 상황은 이제 거진 다 들은 것 같아요. 나는 분노를 풀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버터칩이라는 인도인 어떤 한 사람이. 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했고, 또 그 와중에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저거 하나 여쭤보죠? 이거는 참, 그런데, 버터칩이라는 그 남성이 한국인 여성 여행자들한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일단 한국어를 잘하죠. 한국어 잘하는 인도인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에도 나왔지만, 예. 저도 이제 뭐 여자가 아니니까 저를 꼬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작업을 당한 여성분들의 공통된 증언은 비유를 해도 어디 그런 비유를 이렇게 처음에 접근한대요. 대부분 경상도 출신 여성분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누나 저 부산 살았어요. 부산에서 대학 다녔어요. 돼지국밥 좋아해요? 저 돼지국밥 되게 좋아하는데 돼지국밥에 소주 곁들이면 정말 맛있어요. 자, 인도에 온 한국인 입장에서 무서운데 인도에 가나 오더니 수 있다. 아니 인도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다 하는데 돼지국밥을 먹어? 정말 한국 잘하나 보다. 오래 살았나 보다 뭐 이런 느낌도 들겠죠. 예. 나 뭐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거짓말이 추가되죠. 뭐 부산대학교 외국어학당에서 공부를 했다. 제일 만만한 데네요. 예. 외국어학당은 뭐 학적도 아니고 사실은 학원 같은 곳이니까. 네. 어쨌든 돈이 많이 드니까 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유도 있는 사람 같아 보이고 지식인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더한 수법 같은 경우는 전처한테 듣고 또 여러 명한테 들었는데 전처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국인 여성과 사랑을 나눴는데 사랑에 실패했다. 근데 너무 슬프다 난 이게. 근데 이제 또 상처받았다. 여성 여행자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자기를 우리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해외 나가면 우리가 다 외교관이다. 정말 외교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은 되게 착한 사람들만 노리는 거예요. 얘가 한국인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미안한 거죠. 내가 뭔지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랑 술을 먹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좀 잔인한데 착해야 당하죠. 맞아요. 사기에 당한 사람은 착합니다, 다. 네. 정말 이번 사건에서 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솔직히 듣다 보면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착해요,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는, 이 환타님은 착한 사람을 보면 때리고 싶어 하는 성향이라는 걸 수 있죠. 범인이라니까. 그러니까. 크리미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내 동생이나 이랬으면은 와 진짜 때렸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 그러면서 동생을 때린다고 지금 고백한 거 아니야. 동생을 때린대. 무녀 동남이 하나 동생 없대니까. 그러니까 환타님이 법정에 서긴 서야 되는데. 야 이거 방송에 아니 잠깐만 이거 방송에 나오면 이제 환타 여자 때린다. 그렇지. 자기가 얘기했으면서. 제가 여성 혐오론자가 맞다. 이정렬 사무장님 참고하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이 드는 거죠. 위로해주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울면서 그러죠. 하지만 너라면 나는 걔를 잊을 수 있을 거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되게 동일한 패턴이에요. 저 자꾸 의견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거 먹힐 것 같은데 난. 근데 이게 지금 시작 최초 접근부터 지금 만에 하나의 경우 그 인물 버터칩에게 만에 하나의 경우겠죠. 결혼을 해야 할 상황, 아이를 낳아야 할 상황, 이혼 소송을 해야 할 상황, 접견을 신청해야 할 상황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처음 말 거는 순간부터 전부 다 매뉴얼대로 간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저도 그래요. 뭔가 더 강력한 누구한테 전수받은 것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건 이제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넘어가죠. 이거 빼고 이건 나중에 합시다. 이거 못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못 나가. 못 나가죠. 참 난처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화났어 지금. 열심히 화났어. 그러니까 이게 빡쳤어 지금. 저를 비롯해서 듣는 사람들이 수법이 구리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픽업 아티스트 유명했죠. 좀 정치적인 의견이에요 이건. 그 쌍놈의 새끼.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다, 쌍놈 본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작업 멘트 같은 걸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뭐지? 직장인 유머 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해. 그런 느낌의 것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썩은 개그로 책까지 쓸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그걸 수없이 떡밥을 뿌리면 누군가가 문단 얘기예요. 아니 그런 썩은 개그를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부끄럽기 때문에 못해. 이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게 어떤 수련의 방법이다. 이런 개그를 눈을 똑바로 보고 던지면 수련을 하는 거다. 빨리빨리 넘어가자. 그 얘기 해도 되나? 딴지 인터뷰 때 했던 뭐요? 수도 없이 들이대기. 수도 없이 들이대기.
지금 요즘 저도 이제 썸 타는 친구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랑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연애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 헌타님이 지금 딴 사람하고 썸 탄다는 줄 알고. 오늘 완전히 그걸 방송에서 썸이야 뭐 탈 수도 있지 뭐. 썸까지야 뭐 하여간에 그 물뚝심송님이나 아니면 제 나이 때만 하더라도 연애는 돌직구였어요. 진짜 뭡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들이대고 내 니 좋은데 니나 좋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따라다니고 지금 기존 스토커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야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뭐 이러면서 쫓아다니고 막 쳐 울고 막 앞에서 막 징징거리고 술 먹고 막. 근데 그런 게 먹히던 시대였거든. 지금은 다 폭력이지만. 맞아요. 지금은 형사범.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 보면은 문성근 저 민주당 대표신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 전 민주당 대표께서 대부분 16일간 대표였죠. 여자분한테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량 앞으로 뛰어들죠. 근데 요즘 공갈 협박입니다, 그거. 요즘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맞는 해서 공갈 협박이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 얘기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 환타님의 주장은 뭐냐면은 한국 여성들이 인도에 갔더니 그 시절의 그 방식대로 돌직구를 구애하는 것에 근데 인도 가면 보자마자 너 되게 이쁘다 사랑한다 나랑 결혼할래 남자로 바꿔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떤 뭐 생소한 동네에 갔더니 여기 여자분들이 내가 살던 동네에서 만나던 여자분들하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직설적이고 외모 꾸미는 것도 다르고 뭐 개그도 다르고 근데 이게 더 너무 마음에 든다. 본 거니까. 진심으로 다가오고 막 그런 훨씬 더 매력이 깊이 느껴진다. 이거는 이제 아로마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혀 논리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언어로 쏘는 차이도 있죠.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 뭐 그것도 크죠. 처음에 봤는데 한국어로 딱 봤는데 와, 너 되게 이쁘다. 너 좀 결혼할래? 이러면 미친 새끼 이럴 텐데. 이게 언어권이 달라지면서. 인큐베이터냐, 씨발로마. 언어가 달라지면서 아리까리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존재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여자분들이라고 여자로 안 살아봤지만, 안 그럴 리가 없는 게,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솔로인 친구들 보면,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죠? 불쌍하다고, 초콜릿, 아까 상표 이름 말하지 말자. 초콜릿. 버터칩 초콜릿 이런 거 500원짜리 하나 줘도. 기니 초콜릿 이런 거. 적도 기니 초콜릿 이런 거 하나만 줘도. 반하잖아. 그래서 솔로인 친구들 많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필드에서 소잡으면서 레벨 올리듯이 말이죠. 그렇죠. 디아블로2에서. 정해진 매뉴얼로 이성을 포획하면서. 그것의 즐거움을 얻을 사람들도 꽤 있겠다. 그렇죠. 한 카톡이 구애가 시작되면은 하루에 한 300개가 온대요. 우리나라는 카톡을 한 2개쯤 보내는데 답이 없으면 안 하잖아요. 공갈 협박이죠, 300개.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웬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나 이렇게 좋아하나? 내가 살면서 생각납니다. 내가 살면서 나한테 이게 미친놈은 없었는데 얘 정말 나 좋아하나 보다. 나한테 미쳤구나. 이게 포인트죠. 사실은 그 하루에 카톡 300개를 한 명한테 보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걔는 이제 카톡을 보내는 게 직업인 거예요. 카톡을 300개 보내는데 여러 명의 거 보내서 복붙해가지고 한 10군데 보내는 거죠. 그럼 그 중에 하나는 걸려요. 위키트리 기사 쓰듯. 그러네요. 천재다. 그러네요. 카톡을 써서 보내는 게 아니라 카톡이 스스로 가는 거죠. 카톡이 가게 되었습니다. 보내진 카톡으로 인해 뭐 이런. 그래서 카톡 보여주면 몇 번 봤는데 뭐 장난 아니에요. 뭐 러브 이즈 L은 뭐고 뭐 O는 뭐고 해가지고서 그 말도 안 되는 닭살인데 그 하트 뿅뿅 같은 거 쫙 깔아놓고 이게 먹혀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그 이제 이거는 딴 케이스인데 딴 그 인도 또 오빠한테 반한 언니가 보여준 거에 의하면은 정말 내가 봐도 복붙이에요. 러브만 한 1000개 정도가 온 장문의 카톡이 왔는데 이걸 쳤다고 믿더라고요. 그거 복붙이 2의 지수로 늘기 때문에 그치. 한 10번 복붙하면 수천 개 돼요. 1024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진짜 깝깝하다.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512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걸 알 수 있겠네요. 여성분들도 약간만 조심하실 수 있다면은 위험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I don't know예요. 그럴까요? I don't know예요. 일단 여행지서 주는 그 자유감 있잖아요. 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사람이 나에게 자연재해로 다가오려면 그렇죠. 그걸 알아보려면 사람한테 딘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맞네요. 그러지 않고 함부로 조심하는 마음을 평상시에 담아두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뚱님이 꼬실 때 어떻게 꼬셨길래 그러냐라는 말을 아저씨 썩겠쯤으로 보고 등한시하여 처음에 질문을 하시자마자 아씨발 통편집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라니까. 그 어디 얘기를 통편집하려고? 법으로 피해로 실질적인 피해로 넘어가기 전에 불을 당기네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아니까 저는 화관이라고 보고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뭐 그래서 처음에 개입이 늦었던 거네요. 예, 수년 전에 그냥 연애해야 되고 이러던 총각으로 겪었을 때 그냥 입장만 뒤집어 놓고 상상해 보니까 되게 쉽네요. 10번 찍었는데 내가 안 넘어갔을 것인가? 그녀가 매뉴얼대로 했다고 해도 내가 그게 매뉴얼일 거라고 의심했을 것인가?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바람잡이는 또 뭔가요? 그 U자로 시작하는 인도 모 도시에서 주로 쓰는 수법인데 도시마다 다른데 뭐이지? U로 시작한 도시가 뭐이지? 우다이프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몇 건의 공통된 증언 중에 하나가 아픈 언니들만 놀아요. 아 여행 중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으면은 닭죽이 배달돼요. 그 끓여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멋진데? 그렇죠. 예. 1024개. 또 여행판에서 있다 보면은 인도는 먹을 것도 없고 내 영혼을 치료하는 치킨 수프네. 멋지다. 반하셨나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일베나 이쪽 아저씨들이 과도한 남녀 평등이나 아니면은 가출한 김군 같은 경우도 페미니스트 사회이기 때문에 못 산다고 하지만 여성들이 해외에서 유독 해방감을 느낀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에서 억압돼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것도 맞네요. 남자들은 미친 듯이 날뛰지 않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나가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억압돼 있는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걸 탓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또 반대쪽 얘기가 떠오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그 여성한테 반해서 매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낭만적인 이유가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여행지에서 만난 인도인은 일반의 인도인이 아니에요. 여행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외국인만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여행지는 대부분 외국인만 가요. 특히 인도는 아직까지 경제적 성장이 낮기 때문에 내국인 여행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뚜렷하게 구분돼 있겠죠. 거의 100% 외국인이라고 보면 돼요. 외국인만 상대하는 사람이고 외국인이 무슨 말을 해야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이런 거예요. 경험상. 네. 신혼여행 발리에 갔을 때 우리 프라이빗 가이드께서 한국말을 되게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발리 섬도 발리 왕국도 일제치하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덜란드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딱 정해놓은 포인트로 저는 느껴지는 부분에서 쪽발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네, 그래서 이거 매뉴얼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배웠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마인드셋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영업을 왜 안 합니까? 관광객한테. 그리고 영업 정보를 공유해서 영업 스킬을 올리는 건 필수적인 일이죠. 그러나 내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을 만났더니 그랬더라라는 일반화의 오류는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이살메르라는 데가 있어요. 인도에. 예전에 어머니가 서울에 잠깐 올라오셔가지고 안경 사드리려고 남대문 갔을 때의 느낌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땠는데요? 외국인이 된 것 같았어요. 너무 일본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경점 손님들이 그 남대문 시장 안경점에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나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만나는 그 나라 사람들이 남대문 안경상인 같은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지인에게 있어 관광특구는 외국에 더 가깝다. 그렇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이살메르라고 이제 인도 서부에 사막이 있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낙타 사파리를 반드시 해요. 근데 이 낙타 사파리도 산업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낙타 주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파리를 진행한 사람들은 고용된 노동 인력이에요. 만약에 1000루피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지불한다고 하면은 낙타 몰입꾼한테 가는 돈은 100루피가 안 돼요. 나머지가 다 중간에서 먹는 돈이에요. 90%가. 근데 이 100루피 낙타 사파리가 또 느리게 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 여행객이 몰리니까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1년 중에 3, 4개월 정도 노동을 해서 1년을 버텨요. 그렇겠죠. 엄청나게 가난하고 사막이다 보니까 농사도 안 되고 할 게 없는 거. 이 사람들 못 사는 건 정말 되게 유명할 정도로 못 살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가서 낙타 사파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별을 보다가 여성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 낙타 몰입꾼에게 너는 도시의 삶이 그립지 않아? 왜 어떻게 힘들게 살아? 도시를 갔더니 내 영혼이 갉아먹는 느낌이더라고. 나는 이 자유를 누리면서 별과 함께 살고 싶어.
이거는 외국인 들으라고 얘기해요. 매뉴얼이에요. 관광지는 그렇게 돌아가요. 모든 시스템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도인의 비하가 아니라 일반 인도인은 그러지 않은데 선수들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여행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오지 간다고 날뛰어도요. 세상에 오지 없어요. 가이드북에 있는 데가 무슨 오지예요. 거기에다 가 있고 인프라가 있으니까 책을 쓰는 건데. 절대 이분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돼. 그렇구나. 그러네요. 예. 그 사람들을 절대 인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나쁜 걸 가지고 인도인이 다 나빠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들이 잘한다고 해서 인도인 전체가 정말 무의미한 논쟁인 거예요. 그냥 유니버설 시티즌인데 그렇죠. 그 중에 나쁜 놈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고서 결국은 다시 의심하자로 돌아오게 되긴 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너무 스토리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네, 환타님이 또 한 번 흥분하셔가지고 인도에 대한 자세한 예를 더 푸시기 전에. 우리가 모르는 경험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얘기가 자꾸 길어져요. 이번엔 정리 잘하지 않았어요? 네, 잘했어요. 뽀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마무리 단계죠. 그거를 나한테 결론해요. 한 10분 남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써있잖아요. 마음 많이 느끼셨다면서요.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건 자체의 사이즈도 있고. 외노자 문제, 외국인 이민자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알리려고 노력을 굳이 했던 건 아니고. 케이스들이 좀 재밌으니까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 사건을 종편 쪽, 특히 JTBC가 아닌 종편 쪽에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해보고 싶다. 프로그램을 다뤄보고 싶다. 그러니까 JTBC 아닌 종편이 관심을 가졌다는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쾌하게 들리는 게 거기에서 보도하는 그 뉴스들의 어떤 퀄리티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전에 했던 방송을 봤어요. 어떤 황색지의 느낌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접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어떤 위험을 느꼈냐면은 이 사람들이 잘못 건졌다가는 피해자가 다치겠구나. 박살이 나겠다. 이미 궁금한 이야기 Y 정도는 되게 잘 다뤘거든요. 그 프로그램 괜찮았어요. 네이버 댓글 봐요. 한국인 여성을 욕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욕한다고요? 그냥 네이버 댓글은 일베랑 똑같아요. 댓글 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내가 때려서 가장 나한테 개기지 못할 사람한테 욕을 하잖아요. 가장 비열하네요. 잔인하죠, 되게. 그래가지고 그것도 당부를 저희 커뮤니티는 했어요. 2차 가해 하지 말자고 제발. XSFM 연중 캠페인입니다. 댓글은 100회 무익합니다. 아니 심지어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까지 죽었는데 더 이상 벌을 받는다 쳐도 더 이상 어떻게 더 나빠져요. 그렇죠. 다른 언론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종편 말고. 그러고 나서 저는 그쪽과는 엮이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 이유나 이런 게 아니라 우선 피해자는 보호를 하고 제가 처음에 글을 쓰고 이 일에 개입했던 것도 피해자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 근데 제가 원래 피해자를 갖다 2차 가해 하는데 동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거기는 쨌죠. 그러고 나서 좀 진보 언론은 좀 제가 접촉을 좀 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런 일이 보도되면 얘가 나쁜 건 알겠는데 전체 외노자 정책이 나빠질 수 있다. 이다 집중 단속 시작하면 어떡할래라고 하면서 정반대 입장에서 빼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수 정권이 유일하게 섬세하게 접근하고 있는 분야인데. 답답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두 가지 시각밖에 없는 거죠. 철저한 반외노자의 입장. 외국인 편이냐 한국인 편이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꾸 깐깐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환타님한테. 청취자 여러분, 제가 저 환타님을 박대하면서 지금 되게 환타님 흥분하실 때마다 자꾸 편집을 했거든요. 범죄자 취급하면서. 그거는 저는 역풍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의 진심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피해자가 있잖아요. 고통을 받잖아요. 매뉴얼에 의해 꼬심을 당한 분들이 또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하고 있겠죠. 앞으로 정말 아무리 범인같이 생겼어도 진짜 범인 취급 당하면 판례가 남으면 이제 우리 이런 얘기도 못해요. 맞습니다. 그게 다예요. 환타님이 법정에서 벌금 먹으면 저희도 안전하잖아요. 우리? 예. 맞다. 그대로 올 거예요, 우리한테도. 신나는데? 질까? 방송하지 말까? 피땀 흘려 번 돈. 월급으로 다 나가면 어차피 월말에는 안 남는데. 어떻게 보면 외노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흔히 얘기를 하자면. 너무 시각이 단순한 거죠. 하나는 것들, 몰아내자. 그런 놈들 왜 데리고 오냐. 네, 그럼 왜 데리고냐는 입장과. 아니면 정반대. 이 사람들은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천사표. 설사 나쁜 사람이 있다더라도 이거는 그냥 일부의 얘기다라고서
아예 보도를 막아버리는 케이스. 저는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 양쪽 모두 우리 사회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알려가지고 어떻게든 고칠 생각을 해요. 시스템을 좀 보완하고 허점을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다 서로 숨기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때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하시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의 흐름상 이제까지의 기록상 좆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더 좆되시기 전에 우리가 면회를 가기 전에 아직 두 발로 여기저기 걸어다니실 수 있을 때 수원지법 환타님을 모셔서 사건의 진상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정리되죠? 정리하시죠. 더 얘기해봐야 서로 화만 낼 것 같아. 네. 결국 우리끼리 싸우고 끝나는 거야. 우리끼리 막 싸우고 화낼 것 같아. 뭐 공판 광고 이런 건 안 봤나요? 광고에서 뭐 하게? 공판 날 꼭 친구들 불러 모아서 술 먹더라고요. 저희도 공판 때 가가지고 연습해봐야지. 들어가시면 사식으로 참치는 못 넣어드리거든요. 그러네요. 참치 통조림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요. 돈으로 못 들어가요. 돈으로 맞아요. 요즘에 다 돈으로 주고 가서 사 먹는 건데. 영치금을 내고 사 먹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취향에 맞는 음식은 없더라고요. 무슨 소리? 그것도 벌써 확인해봤어요? 메뉴도 확인해보셨어요? 준비를 하고 있네. 군대에서 파는 무슨 군만두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치킨 뭐 이런 거. 지면조 훈제 뭐 이런 거.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또 법원 입장에서는 또 외면하면 안 되지. 그게 법적인 정의 아닌가? 네. 그렇지. 다음 공판에는 해도 되나? 검찰 측에서 그 버터칩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대면하겠네, 이제. 달달함 하시겠네. 저도 걔랑 얘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지금보다 더 예쁜 코디네이션을 하실 수 있게 될 수원지법 환타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게 되면 지금 코디보다 나아진다는 뜻이죠. 수위가 어울리는 남자. 깔맞춤도 되고, 올백 신발도 주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 들어가면 면도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가? 해야지, 이제. 면도 해야 돼. 진짜? 반항 반항이죠. 그래요? 구렛나루라도 기르지 뭐. 부디, 이런 얘기는 뭐, 중립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겠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숨기는 게 없는 조립 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말하는 법을 안 배웠나 싶을 정도로 과묵한 조용한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형제들은 언제나 조용해서 호객도 못하고 조용히 일만 합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정직하게 장사하고자 마음먹은 뒤로부터는 이 형제들이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들르시면 말없이 될 때까지 수리만 하는 조용한 형제들의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대형 서점 문구 코너에서 산 그녀의 최고급 다이어리가 갑자기 초라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빈티지 다이어리. 10년을 쓰려고 샀던 그의 벨트 1년밖에 쓰지 못했다면? 스테픈 울프 한우 가죽 벨트. Steppenwolf Genuine Leather. 고니는 어디로 갔을까? 안녕이란 말도 못했는데. 고니를 아냐고요? 내가 아는 타짜 중에 최고였어요. 물론 고니 조카 대길이가 요즘 끝발 좀 있나 보던데 내가 만나긴 어렵네요. 구글 플레이에 가면 있다던데? 최후의 승자는 단 하나. 가짜 맞고 신의 손.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짧은 금주의 의사소통입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EYNAHM님께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특전사령관이 들어왔을 때 특전사의 여군중대가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군중대를 폐지했다는 걸 여군의 권익을 늘리고자 하는 방향의 일환이라고 이렇게만 그냥 보도자료 마냥 소개한 기사를 봤는데 대체 일반 특전중대보다 전술적으로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여군 특전부사관들을
부대마다 중대마다 한 명씩 따로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보관 같은 것은 아직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군 중대가 있었을 때는 편제상 위관 한 명이 중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단 뭐 10명, 2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부대입니다만은 전술적인 위치가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폐지했는데 그걸로 뭐 여군의 권익이 살아났다 이런 근거를 알 수 없는 이야기만 나와 있더군요. 걱정됐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기사가 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저는 뭐 전혀 내막을 알 수 없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럼 말씀 안 하셨어야죠. 말할 수 없다는 말이라도. 아까 지금 환타님 얘기 듣다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오만데 제가. 왜 화가 났어요? 왜? 아니 나쁘잖아요. 그게 다 사실이면 환타님의 주장이 다 사실이면 나쁜 놈 왜 이렇게 많아? 환타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죠? 환타가 예. 썩 입감되십시오. 아니 바퀴테르 300인데 말이야. 이 직업을 잘 못 구하는 젊은 세대로 이렇게 의심되는 분의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김유빈 38님께서 정홍원은 좋겠다. 직업이 있어서. 이분은 그 정홍원 그 국무총리께서 좀 그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김유빈 38인 걸로 봐서 이분도 38년생. 실버 취업을 고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언니랑 특친인데. 그래요? 그 말랑말랑이라는 대화명을 쓴 언니인데. 38년생 아니세요? 대학생으로 알고 있어요. 대학생이야. 노인대학생. 아니, 만학도. 노인대학생. 그냥 뭐 광땡이 잡고 싶다 이런 뜻이니까. 혹은 뭐 12번째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시는 분이시거나. 예. 12번째 박사학위. 자, 정홍원 총리를 귀엽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사회 추세를 경계합니다. 그럼요. 그가 세월호 때 얼마나 소극적인 반응을 했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자신이 탑에 갇혀 있는데 뭐 얼마나 적극적이겠습니까? 예. 요즘 들어 막 이렇게 정홍원 총리를 귀엽게 봐주는 짤방들이 막 돌잖아요. 네. 제목학원에서 좋은 제목들을 뽑아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대화하는 거 나오면서 혹시 총리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너무 예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홍원 총리를. 네. 그 양반 인생에 이런 적이 몇 번 있었겠어요. 태어나서. 제가 보기엔 총리 지지율이 무지하게 높아졌습니다. 예. 좋은 일이 아니죠. 예. 저희의 짤방 조력자분이 계세요. 예. ZZIZIREE 찌질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 이분이 되게 뒷조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페일에 쌓인 분입니다. 이분이 매우 훌륭한 짤방을 올려주셨어요. 네. 이용의 이야기를 지난 회에서 들으시자마자 긴 탑이 총리 공관이고 거기에 갇혀있는 정푼제리 머리를 이렇게 들이우고 있는 꺼내줘 이런 만평을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렸던 얘기하고도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Wait for Dev 님께서요. 세월호 유족에게 갑질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환경에 놓여 있길래 차가운 바닷속에 자식을 잃고 진상규명 요청마저 외면당한 한 맺힌 사람들이 갑으로 보이는가. 이분이 하신 말씀은 질문은 요러네요. 대체 무슨 환경에 놓였길래. 대한민국 언론 환경에 놓여 계시죠. 뭐. K-환경이죠. K-환경. 저희들이 오늘의 방송을, 이번 주의 방송을 내보내면서도, 대한민국 언론 환경 무서워서, 이 방송 못 내보내겠다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단 말이죠. 끝으로, 젠키스님께서, 뜬금없이 한 문장만 써주셨어요. 홍성갑 기자가 자랑스럽다. 저는 여기에 대고요. 위험한데 좀. 중고나라에서 유행하는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왜죠? 이유를 말해줘야지, 이유를. 네, 이유를, 원고지 400자네요, 여로. 소상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제가 추정하기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 구속에 대한 치하입니다. 그렇구나. 뭔지 아시겠죠? 홍성갑이가 넣은 거예요, 이게? 잡아넣었어! 그게 아니라, 그 댓글 알바 추적해가지고 밝힌 것에 또 시작됐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국정원 활동이. 네.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신 걸로 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라면 저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따지면은요. 맨날 홍성갑 기자가 자기네 집 부모님하고 사연 좋다 그러는데 찾아가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랑스러워할 만한 자식이다. 자식을 그렇죠. 두셨다. 만에 하나의 경우에 있어서.
그 국정원장 잘린 거 보셨죠? 들어간 거 보셨죠? 이해가 한 겁니다. 저희를 내쫓으실 것 같아요. 쌀비를 들고. 그러고 보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그 세계의 질서를 바꾼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리누스 토발즈는 자기 이름 안 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를 들면 저도 이번 피소로. 예? 예? 죄송합니다. 세상을 악화시키고 계신 거니까요. 일단 저 본인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좋은 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일단 셀카 찍는 그 고약한 버릇부터 고치셔야. 보통은 이제 아저씨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나의 외모에 따라 셀카 찍는 버릇은 리플 다는 버릇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알려드립니다. 이 트위터에 나 귀엽다는 언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나쁜 사람들. 아저씨 버릇 나빠지게. 그게 수원지법 판사 글 올리고 RT 해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아유 귀여워 남자에게 귀여워하는 건 초면에 욕할 수 없어서 하는 이야기인 경우가 적지 않아요. 아니 나는 그걸 알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사실 이 얼굴에서 어필하시는 부분은 그거밖에 없어요. 최대한 그래도. 혐오스러운 것? 그렇지. 네. 과격하지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초식남이 되자는 게 아니고요. 피해를 주느니 자기 혐오합시다. 멋지다. 그 정신 필요합니다. 네, 이번 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설에도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다만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공지해드리지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